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FES 2022년도에 발표가 된 InfiniFS on Efficient Metadata Service for Large-Scale Distributed File Systems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본 제목에서 이제 언급하였듯이 이 논문은 Large-Scale Distributed File System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지를 연구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파일들을 보면 그 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서 거의 빌리언에 해당하는 숫자로 파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됐던 페이스북의 텍토닉 같은 논문도 이제 그 빌리언 개의 파일을 타겟을 해서 어제 나온 논문이 되고, 이 논문이 나온 이제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제 사용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도 보면은 거의 tens of billions of files 정도의 이제 파일들이 판구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제 파일 시스템 안에서 이제 디플로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파일 시스템들은 하나의 큰 분산 파일 시스템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산 파일 시스템들을 다시 클러스터를 이루어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이제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형태인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여러 개의 분산 파일 시스템들을 모아놓은 형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싱글 라지 스케일 파일 시스템을 이제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데이터 쉐어링입니다.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통합해서 쓸 경우에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 간에 쉐어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파일 시스템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데이터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쪼개서 각각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이제 버든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글로벌하게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쉐어링을 글로벌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이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일 시스템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은 어 데이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무브를 해서 다른 데 또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만약 한 파일 시스템에서 그 유틸라이제이션이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게 되면은 다른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남는 이제 리소스를 가져서 사용하거나 이런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경우보다는 좀 더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제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Low Operational Complexity입니다.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묶어 가지고 인제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큰 파일 시스템을 인제 사용하는 것이 오퍼레이셔널 코스트 입장에서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큰 하나의 분산 파일 시스템을 지향하는데, 인제 그런 시스템에서 또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인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런 메타데이터 서비스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라는 무엇인가를 인제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면은 인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 정보들이 되겠는데요. 이 메타 정보들은 파일 시스템 내에서 디렉토리 트리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트리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들이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이제 띠게 되고, 그 위에서 디렉토리들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장 위에 루트 디렉토리가 있게 되고, 그 아래 이제 서브 디렉토리들 그리고 서브 디렉토리 안에 이제 파일들이 있는 이런 트리 구조 형태로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나 아니면 뭐 딜리트와 같은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실제로는 두 가지 스텝을 가지고 이 오퍼레이션들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패스네임 레졸루션이고 두 번째는 메타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패스네임 레졸루션이라 하면 이제 이 트리 구조의 가장 위인 루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유저가 이 타겟이 되는 파일 또는 그 위에 패런트 까지의 퍼미션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create A, C 그리고 파일 3을 이제 디렉토리 C 아래서 생성을 한다고 했을 때 루트부터 해서 이제 C까지 유저의 퍼미션이 적절한지 순서대로 검사를 하게 되고, 이 패스 레졸루션이 다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실제 크리에이트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프로세싱을 아래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런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대상은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실제로 동작을 하는 세 가지 판구 파일 시스템 클러스터를 이제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트레이싱을 했는데요. 이 각각의 파일 시스템은 다른 일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과 어널리싱을 하고 두 번째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는 블록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 인스턴스,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트레이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눈에 띄는 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파일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션들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시면 오픈, 클로즈, 그다음 스탯, 크리에이트 이런 오퍼레이션이 되는데, 이 오퍼레이션들이 전체 오퍼레이션의 95.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2%에 해당하는 것이 디렉터리 오퍼레이션인데, 이 디렉터리 오퍼레이션 안에서도 이제 with dir에 해당하는 그 디렉터리 안에 그 칠드런들의 리스트를 가져오는 이 오퍼레이션이 93.3%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오버헤드를 갖는 것 중 하나가 리네임, 디렉터리 리네임과 셋 퍼미션 오퍼레이션이 되는데, 이 오퍼레이션들은 실제로 거의 이제 사용되지 않고 그 비율 자체도 매우 적어서 0.0083% 정도에만 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말씀드린 인피니FS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제 워크로드 또는 월드의 환경에서 어, 사용되는 오퍼레이션들 비중들을 조금 고려해서 디자인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하나의 큰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총 세 가지가 제시가 되었고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artitioning of the Directory Tree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산 파일 시스템은 메타데이터 서비스만을 수행을 하는 데디케이티드한 메타데이터 서버를 따로 두고 모든 메타데이터 요청들이 그 메타데이터 서버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파일 시스템 트리에 해당하는 이 하이어라키한 네임스페이스를 쪼개가지고 메타데이터 서버들이 이제 나눠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쪼개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메타데이터 서버가 어떤 메타데이터를 가져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arse grained partitioning이고 두 번째는 fine grained partitioning입니다. 그래서 coarse grain이라고 하면 이 디렉토리 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이 메타데이터들이 한 번에 수행될 수 있는 이 서브트리들을 고려해서 이 서브트리들을 한 번에 한 메타데이터에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여러 메타데이터 서버들을 거칠 필요 없이 적은 수의 메타데이터 서버만 가지고도 오퍼레이션이 수행이 가능하게 돼서 메타데이터의 로컬리티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브트리를 크게 자르게 되면은 이 메타데이터량들에 대한 그 로드 자체가 메타데이터 서버들 간의 밸런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 측면에서 스퀴드 데이 그 워크로드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 이제 파인 그레인드하게 파티셔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파인 그레인들의 예시라고 하면 뭐 이 메타들을 각각의 뭐 아이디를 가지고 해시를 해서 분배를 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방식에서는 이제 해시에서 이제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한다면은 로드 밸런싱 측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코러스 그랜드는 반대로 이 파일 시스템을 수행하는 이 패스들을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로컬리티 측면에서는 안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챌린지는 패스 레졸루션을 하면서 생기는 하이 레이턴시입니다. 패스 레졸루션 자체가 루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타겟에 있는 파일까지 이 중간에 있는 페넌트들과 파일 자체까지 타겟까지 검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시퀀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검사하고 퍼미션이 이제 체크가 되면 다음에 A를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오른쪽 표와 같이 이 룩업 과정이 이제 패러럴하게 수행되지 않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파일 시스템의 크기가 커지고 파일이 많아질수록 이제 이 트리의 뎁스가 이제 많이 커질 텐데, 이 패스 레졸루션 과정은 이 그 파일의 뎁스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 뎁스가 길어질수록 이 룩업 과정이 훨씬 많아지고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캐시 코헤런시를 유지하기 위한 오버헤드입니다. 이제 다른 파일 시스템들에서도 그렇다시피 이제 보통 메타데이터 서버에 접근하는 이제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 메타데이터들을 클라이언트들이 어느 정도 캐싱을 해서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이제 다른 파일 시스템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루트와 가까운 이제 니어 루트라고 하는데 이 니어 루트와 가까운 디렉토리들이 거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에서 자주 접근이 되기 때문에 다 캐싱을 하고 있을 텐데 위네임과 같은 이제 이 트리의 구조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퍼미션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 이 오퍼레이션들이 수행됨으로써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캐시 정보들이 스테일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인밸리데이트를 시켜주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컨시스턴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분산 환경에서는 이런 캐시 코헤런시를 맞추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큰 오버헤드가 되어서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피니FS에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과 아키텍처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큰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게 되고 그다음 메타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서버 그리고 리네임을 관리하기 위한 센트럴라이즈드 리네임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미스틱 메타데이터 캐시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 패스 레졸루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이제 수행을 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 서버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이제 파티셔닝 해가지고 메타데이터 하나 자체를 이제 쪼개서 이제 파티셔닝을 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네임과 관련해서 위네임에 이제 위네임이 컨커런트하게 들어올 때 그 생기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위네임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하나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챌린지들과 연결 지어 봤을 때 이 디렉토리 트리를 파티셔닝 하는 문제는 이 액세스 컨텐트 디커플 파티셔닝 기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패스 레졸루션을 함으로써 생기는 큰 레이턴시는 스페큘레이티브 패스 레졸루션 기능을 통해서 해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캐시 코헤런시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피니FS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는 옵티미스틱 액세스 메타데이터 캐시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였는데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디렉토리 트리 구조가 되겠고 이 왼쪽에 있는 이 표가 디렉토리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밸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D 쉽게 말하면 아이노드 넘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렉토리의 이름, 그다음에 퍼미션, 그다음에 액세스 타임, 모디파이 타임 등에 해당하는 타임 스탬프 그리고 디렉토리의 그 차일드들의 리스트를 갖게 되는 디렉토리 엔트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디렉토리 메타데이터를 두 가지 파트로 이제 쪼개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은 이 액세스 메타데이터라고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디렉토리를 접근을 할 때 이제 퍼미션을 체크하거나 할 때 필요한 이 정보들을 하나 액세스 메타데이터로 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컨텐츠 메타데이터들을 이제 묶어서 콘텐츠 메타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은 디렉토리 메타데이터들을 이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묶게 되는데 이 빨간색의 액세스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디렉토리들에 해당하는 페런트의 컨텐츠 메타데이터 묶게 되고 컨텐츠 메타데이터는 그 칠드런들의 액세스 메타데이터 묶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A의 디렉토리 메타데이터가 두 가지 액세스 메타데이터와 컨텐츠 메타데이터로 쪼개진 모습을 볼 수 있고 B와 C도 마찬가지로 디렉토리로서 이제 쪼개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A의 액세스 메타데이터는 가장 위에 있는 이제 루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저장이 되고 이 A의 컨텐츠 메타데이터는 B와 C 디렉토리의 액세스 메타데이터와 같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에 해당하는 이 F1과 F2는 B 아래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B의 컨텐츠 메타데이터들과 같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그룹을 막 묶고 난 다음에 이 디렉토리의 페런트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메타데이터 서버 간의 컨시스턴시 해싱을 통해서 이 서버들을
이제 매핑을 시켜 주어서 각 서버에 이 트리를 쪼개서 저장하는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해싱 기법을 사용해서 밸런싱도 다른 기존 방법보다 이제 잘 챙기면서 메타데이터 로컬리티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앞서 이제 그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 비율에서 보셨다시피 크리에이트와 딜리트에 해당하는 파일 오퍼레이션, with dir 같은 디렉토리 오퍼레이션들이 패스 레졸루션을 제외했을 때 하나의 메타데이터 서버에서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위와 같은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A, B, F3까지 A, B까지 패스 레졸루션이 완료되고 이 크리에이트를 수행을 할 때 이 B에 대한 그 디렉토리 락만 잡고 그다음에 새로운 파일 시스템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B의 타임스탬프와 디렌트를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 하나의 싱글 메타데이터 서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패스 레졸루션입니다. 이제 오른쪽 표는 앞에서 보셨던 이제 룩업 과정과 동일하게 시퀀셜하게 이제 수행되는 레졸루션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레졸루션을 해야 되는 이 컴포넌트들의 위치를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한 곳에 룩업을 패러렐하게 보낸 후 이 리턴을 받아서 다 액을 받은 것을 검사를 하면 패러렐하게 패스 레졸루션을 수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예측을 해서 어느 메타데이터 서버에 보낼 것인가까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이는 각 메타데이터의 아이디, 그러니까 디렉토리 아이디 또는 아이노드 넘버를 어떻게 구상하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페런트의 아이디 그리고 디렉토리 자체의 네임 그리고 버전 넘버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SHA-256 해시를 이제 함으로써 해시 아이디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버전 넘버에 해당하는 것은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나온 해시 값이 컬리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디텍트를 하는 넘버가 되겠는데, 이 버전 넘버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트가 이제 1이라는 아이디로 고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A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아이디는 이 해시 안에 그 루트의 아이디,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버전 넘버를 넣어서 뭐 2번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시 펑션을 가지고 각 디렉토리의 아이디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제 해시를 다시 계산을 함으로써 아이디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 자체는 이 루트부터 시작을 해서 A, B, X, Y, G에 해당하는 이 디렉토리들에 대한 패스 레졸루션을 이제 수행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실제 메타데이터 서버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왼쪽 표에 보시면 디렉토리 액세스 메타데이터는 페런트 아이디와 그다음에 이름을 가지고 이제 메타데이터 서버 안에 있는 키밸류 스토어에 저장이 되게 되고, 밸류로 실제 아이디와 이제 퍼미션에 해당하는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 펑션을 가지고 아이디를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버전 넘버는 0으로 고정을 하고, 먼저 이 1을 가지고 루트 아이디 1을 가지고 A에 대한 아이디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B도 이 2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해시 펑션의 이 2번과 이름을 가지고 3번에 해당하는 넘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해서 이제 버전 넘버는 0으로 고정을 하고 계산해서 나온 이 번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번호들을 가지고 이 룩업 함수들을 모두 패러렐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메타데이터 서버에 보낼지는 이 부모의 그 해시 아이디를 가지고 컨시스턴시 해싱을 통해서 이 메타데이터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 서버에 이 룩업 그 오퍼레이션을 이제 패러렐하게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 이 룩업 요청을 받는 메타데이터 서버는 실제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퍼미션을 체크를 하고 아이디가 맞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 A에 해당하는 아이디가 2번인 것이 잘 예측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B도 3번인 것이 잘 예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X에 해당하는 것이 4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실제 메타데이터 서버에 가보니 12번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룩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가 돼서 클라이언트에 돌아가게 되고, 이때 클라이언트에 돌아갈 때 실제 아이디를 같이 넘겨줌으로써
이 클라이언트는 이 x부터 다시 이 yg의 id를 새로 계산을 해서 다시 룩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패스 레졸루션을 수행해야 되는 패스 끝까지 도달을 했을 때까지 반복이 되게 되고, 만약 이 예측이 모두 맞았다고 하면은 이 모든 룩업 함수들이 패러렐하게 수행이 됐을 거기 때문에 한 번의 그 라운드 트립 타임으로 이 오퍼레이션들이 수행이 되게 돼서 패러렐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미스틱 SS 메타데이터 캐시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각자의 이제 메모리에 이제 캐싱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인피니FS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액세스 메타데이터, 즉 퍼미션에 해당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캐싱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캐시를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코헤런시를 맞추기 위해서 오버헤드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피니FS 같은 경우는 이 캐시들에 대한 스테일리스를 레이지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그 코헤런스 오버헤드가 바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디렉토리 리네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디렉토리 리네임은 먼저 모든 메타데이터 서버에 이 리네임 인포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리네임에 해당하는 그 정보가 이 메타데이터스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클라이언트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메타데이터 어떠한 메타데이터 서버에 뭐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을 날리게 될 텐데, 이따 메타데이터 서버는 그 지금 날라온 이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이 리네임 인포의 이제 패스에 걸리지 않는지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 리네임이 된 형태로 오퍼레이션이 날라오면은 클라이언트 캐시가 스테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클라이언트가 캐시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캐시를 레이지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네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디렉토리 리네임이 앞서 모든 메타데이터 서버에 그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리네임이 날라오는 그 소스가 클라이언트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리네임 코디네이터가 됩니다. 이 리네임 코디네이터가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리네임 오퍼레이션을 위임을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보이는 왼쪽 그림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인피니FS가 이 액세스 메타데이터, 컨텐츠 메타데이터를 쪼개서 저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기존의 A와 같은 트리를 가지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었다고 했을 때 이 디렉토리를 C 쪽으로 무브하는 요청과 이 B 디렉토리를 F 아래로 무브하는 요청, 그러니까 두 개의 리네임 오퍼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 이 인피니FS는 액세스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메타데이터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뭔가 패러렐하게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리얼라이즈가 제대로 안 돼서 수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의 이 디렉토리 트리가 생겨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생기는 이 실제 루트와 떼어진 이 부분을 올판드 루프라고 하고, 이 올판드 루프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리네임 코디네이터에서 이 요청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리네임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리네임 요청 같은 경우는 모두 리네임 코디네이터에 모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지금 들어온 리네임들이 뭐 올판드 루프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수행을 하면서 이 메타데이터 서버에 그 요청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서버들이 이 올판트 루프가 생기지 않도록 이 메인네임들이 수행되는 변경점들을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코디네이터에서 조절을 하고요. 이 리네임 코디네이터는 인피니F에서 하나만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들이 하나의 센트럴 컴포넌트에 몰리는 것은 이 리네임 코디네이터와 바틀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앞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리네임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퍼미션 그 퍼미션을 바꾸는 오퍼레이션은 전체 오퍼레이션에서 거의 0.0083%에 해당하는 매우 미미한 정도의 오퍼레이션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코디네이터 정도로도 충분히 리네임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 CPU는 96코어짜리를 사용을 했고 DRAM은 32기가짜리 16개가 달려 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메타데이터 관리 기법 자체에 대한 이제 오버헤드나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디스크의 오버헤드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램 디스크를 사용을 하였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듀얼포트 25G 네트워크 NIC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2개 서버 노드가 있고 32개 클라이언트 노드가 있는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였고, 그래서 컴페어드 이제 비교를 하는 파일 시스템은 localfs, hopsfs, indexfs, 그다음에 selffs 이렇게 네 가지 분산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MD 테스트 벤치마크 이제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오퍼레이션의 스루풋을 측정하는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뒤에 이제 나오는 표의 모든 값들은 피크 스루풋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들은 이제 파일 데이터 자체에 대한 그 오버헤드를 제하기 위해 제로 랭스 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칼러빌리티입니다. mkdir, 그다음에 create, stat file, delete 네 가지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2048개 클라이언트가 총 500밀리언 파일계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을 했고, 이 표를 보시면은 인피니FS가 다른 파일 시스템 대비 메타데이터 서버가 증가를 할 때마다 높은 성능과 그다음에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create와 stat, delete 이 세 가지는 모두 파일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이제 오퍼레이션이 되겠는데,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하나의 싱글 서버에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다른 파일 시스템들보다 로컬리티를 더 잘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mkdir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런트가 되는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실제 생성되는 디렉토리 간 메타데이터 서버가 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버에서 아토미시티를 보장을 하기 위한 2PC 같은 이제 그 트랜잭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파일 오퍼레이션들보다는 조금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파일 오퍼레이션들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다른 파일 시스템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들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브렉다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인피니FS의 기능들이 이 레이턴시와 스루풋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물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024개 클라이언트와 250밀리언 개의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이 메타데이터 성능을 측정을 하는데, 크리에이트와 mkdir을 수행을 했을 때 각 그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됐을 때 어떤 식으로 성능이 변화하는지를 이제 브렉다운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은 기존 다른 파일 시스템들과 비슷하게 패스 레졸루션도 시리얼하게 수행을 하고 캐시 커런시 오버헤드도 여전히 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베이스 라인부터 해서 이제 스페큘레이티브를 먼저 기능을 추가를 했을 때를 보면은 이 패스 레졸루션에 해당하는 이 레이턴시 오버헤드가 확연하게 줄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루풋은 아직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전히 리어루트 그 디렉토리에 대한 커런시 프로블럼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캐시 기능들을 추가를 했을 때 이 스루풋이 더 훨씬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퍼미션에 대한 캐시가 패스 레졸루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는 수준으로 이 레졸루션 레이턴시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디렉토리 메타데이터를 액세스 메타데이터와 컨텐츠 메타데이터로 이제 분리를 했을 때 이제 하나의 싱글 메타데이터 서버에서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프로세싱 오버헤드도 훨씬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스루풋 측면에서 많은 이제 효과를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mkdir도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하나 다른 점은 이 디커플드 파티셔닝 기능을 추가했을 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전 실험 결과에서도 보셨다시피 mkdir 같은 경우에는 그 페런트 디렉토리와 새로 만들어지는 디렉토리의 메타데이터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트랜잭션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두 서버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커플 자체에 대한 효과는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네임 퍼포먼스입니다. 이제 리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파일 리네임과 디렉토리 리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리네임 같은 경우에는 mkdir과 비슷하게 그 두 개의 메타데이터 서버가 이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되어서 2PC와 같은 트랜잭션을 통해서 수행을 하기만 하면 되는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레이턴시도 크게 변화가 없고, 대신 이제 서버가 증가할수록 이제 스루풋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디렉토리 리네임과 같은 경우에는 이 센트럴 코디네이션을 하는 그 리네임 코디네이터가 이 디렉토리 리네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 서버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스루풋의 변화가 있거나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레이턴시가 늘긴 늘었으나 좀 적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룩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패러렐하게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만이 증가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스루풋의 스케일러빌리티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디렉토리 리네임과 같은 오퍼레이션이 비율이 훨씬 적은 형태로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큰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제 문제로 들었고, 그래서 Access Content Decoupled Partitioning, 그다음에 Speculative Fast Resolution, 그리고 Optimistic SX 메타데이터 캐시를 통해서 이 메타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성능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시스템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좋은 성능의 레이턴시와 스루풋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